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SK도 손절한 11번가, 그나마 다행인 이유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1번가가요, 대기업 SK 계열사였던 거 알고 계세요? 사실 이 사실을 몰랐던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SK는요, SK 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시작한 1세대 오픈마켓입니다. 2008년도에 시작했어요. 이 11번가 전에는요, 인터파크 있었고요, 옥션이 있었고, 그리고 G마켓이라는 오픈마켓이 있었죠. 그런데 이 11번가가 2008년도에 새로운 도전장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큰 배가 있죠. SK라는 대기업 형님이 있으니까요. 2009년도에는 점유율이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SK의 막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2014년도에는 무려 점유율이 이커머스에서 30%나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요, 그 전까지 1위를 하고 있던 G마켓을 넘어서요. 거래액 1위로 올라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SK 입장에서는, 11번가 이거 제대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11번가를 상장을 시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1번가를 한국의 아마존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외부 투자도 받습니다. 무려 5천억 원을 받아요. 그 당시에 이 11번가가 인정받았던 기업 가치가 2.6조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5천억 투자하면서 이런 생각했겠죠. 야, 상장만 하면 2배, 3배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한 10조 넘지 않을까 기업 가치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투자자들이요, 2018년도에 5천억을 11번가에 투자를 하면서요, 18%의 약 지분을 받습니다. 이 11번가 18%의 지분을 받게 됐는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2023년 9월까지, 5년 뒤까지는 무조건 11번가를 상장시킨다. 만약에 상장을 못 시키면, 이 5천억, 이 투자한 금액 플러스 이자까지 5,500억 원을 상환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SK 쪽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거 없죠. 사실 SK란 대기업이 뒷배에 있고 아니 안 돼도 상장 안 돼도 5,500억을 받는데 그냥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실제 이 상장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나타나가지고 사실 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막 뒤집어 놓고 막 독주 체제를 막 가고 막 치킨 게임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11번가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상장을 제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이 2023년에는요, 상장을 포기하고 매각을 시도합니다. 매각을 시도하는데 이 매각조차 제대로 안 된 거죠. 사실 이 매각까지 제대로 안 됐었던 건 11번가 실적하고 당연히 연관이 있죠. 2018년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실적을 갖고 왔는데요. 2018년도까지는 11번가가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매출도 6,700억 원이나 되고요. 적자가 67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11번가는요. 5천억을 투자받고 더 달렸어야 되는데 이 쿠팡과 경쟁을 붙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발 빼죠. 우리는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실을 다지겠다. 그러면서 내실을 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매출이 2019년도에는 1,400억 원이나 줄어든 5,300억 원을 기록합니다. 대신 흑자 전환했어요. 14억 흑자를 봤습니다. 막 엄청나게 큰 흑자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이커머스에서 흑자를 보던 기업은 G마켓 옥션이 유일했기 때문에 이 실버과 흑자 전환 상당히 본인들 입장에서는 만족했을 겁니다. 이렇게 가면 계속 흑자 크게 올릴 수 있겠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마음대로 되나요? 이 시장 상황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출혈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실버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실을 다시려고 하는데 매출은 안 늘어나고 적자는 계속 다시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게 된 거예요. 규모도 커지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흑자를 기록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작년에 2년 전에 이 11번가는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상장도 해야 되니까 이걸 좀 어떻게 매출도 뻥튀기를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니 슈팅 배송이라는 직매입을 막 강하게 도입을 하죠. 이 직매입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매출 뻥튀기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슈팅 배송을 막 밀어주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매출은 뻥튀기 시킬 수 있지만 물류센터도 투자해야 되고 재고도 떠안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적자 폭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전까지는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매출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지만 적자는 1,500억 원이나 보는 이런 적자 폭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상장도 안 돼. 그렇다고 매각도 안 돼. 그러니까 이 SK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딱 뛰는 겁니다. 자, 결국은 어쨌든 상장 못하고 매각도 못했죠. 그러면 SK 입장에서는 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5천억 원을 돌려줘야 돼요. 이자까지 포함한 5,500억 원을. 그런데 SK는 이 콜옵션을 포기합니다. 이 콜옵션을 포기한 게 뭐가 대수야? 아니, 옵션이니까 선택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시장 관행이 사실은 그 당시까진 그냥 무조건 사주는 거였어요. 말이 옵션이었지 원래는 사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SK에서 그냥 들어 누운 거예요. 야, 이거 11번가 5,500억 이상 가치 못 받겠는데? 돈 못 받겠는데? 그냥 들어 누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SK 스퀘어 주주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 사주면 SK 이 스퀘어 주주들 어떻게 이 사람들 주주 가치 훼손하는 건데 이런 명분으로 콜옵션을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막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니네 왜 이러냐. 아, 진짜 이 SK가 이 콜옵션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정말 큰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SK 스퀘어가 18%이 투자자 지분을 다시 안 사면 어떻게 되냐면 투자자들이 이 SK 지분 80%, SK가 갖고 있는 실버가 80%의 지분까지 같이 매각해서요. 우선은 먼저 투자금 회수를 먼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실버가를 매각하기만 하면 돼요. 얼마에? 5,500억 이상에만요. 그러면 5,500억 이상에만 팔면 5,500억 그냥 가져가고 나머지 그냥 SK 떼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SK가 이걸 알면서도 포기를 한 겁니다. 즉 SK는 지금 실버가 가치가 5,500억 원에 팔기도 힘들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SK도 그걸 알니까 자꾸 이제 실버가를 어떻게든 매각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처음 매각 대상은 아마존도 있었고요. 알리바바도 있었고 그리고 큐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건 큐텐과의 어떤 협상이었어요. 큐텐은요, 지마켓을 창업한 구영배 대표가 이 싱가포르에 만든 이커머스 플랫폼인데 이커머스 싱가포르에서 1, 2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위는 아니지만 한때 한창 1위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 복귀를 하는데 화려하게 복귀를 했죠. 위메프 인수하고요. 티몬 인수하고 인터파크까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보다 훨씬 규모가 큰 11번가까지 인수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온라인 판매자를 엄청나게 기대했죠. 와, 큐텐 연합 제대로 생기겠는데? 그러면 아니 이 쿠팡과 네이버하고도 제대로 싸워줄 수 있는 플랫폼이 또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모락모락 생겨났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협상이 결렬이 됐죠. 왜냐하면 큐텐은 돈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큐텐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큐익스프레스의 지분과 11번가의 지분을 교환하는 형태로 인수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위메프, 티몬도 그렇게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11번가도 그런 식으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SK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저 큐익스프레스가 나스닥에 제대로 상장할 것 같지 않고 가치가 큐텐이 얘기하는 것만큼 높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헐값에 매각하기 싫으니까 결국 가치를 보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결렬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요 11번가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또 판매자들 입장에서도요. 왜냐하면 큐텐은요 제가 예전 제 영상들에서도 많이 다뤘었는데 판매자 정산금을 아직도 못 주고 있어요. 몇 개월 동안요. 돈을 그냥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산 일정이 지났는데도 돈을 그냥 안 주는 거예요. 큐텐은 국내 셀러가 있고요. 큐텐에는요. 그리고 글로벌 셀러가 있습니다. 국내 셀러는 한국 사업자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업자들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셀러들은 미국, 중국, 홍콩 이런 쪽에 있는 그쪽에서 사업자를 갖고 있는 글로벌 셀러들이에요. 그런데 국내 셀러보다 이 큐텐에 있는 글로벌 셀러들이 소수거든요. 이 글로벌 셀러 돈, 판매 정산금을 그렇게 오랫동안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공지도 없이요. 아마 국내 셀러 만약에 이 정산금 제대로 안 줬다?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 기사 뜨고요. 뭐 난리 났겠죠. 뭐 공정위에 신고 들어가고. 그런데 글로벌 셀러들은 그렇게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미국의 사업자가 있고 중국의 사업자가 있고 홍콩의 사업자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국내 사업자에 비해서 글로벌 셀러들이 소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슈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힘을 모아서 기자한테 제보를 하고 기사를 내려고 해도 큐텐 측에서 그걸 막는 겁니다. 그 언론사의 위에 이렇게 로비를 들어가가지고. 큐텐이 진짜 얼마나 악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뭔지 여러분들 이 정산금이 정산이 안 됐다고 해보세요.
이게 셀러들이 많이 묶인 사람들은 몇 억씩 지금 묶여 있는데, 여러분들 온라인 판매 해보시면 알겠지만 몇 억 묶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사실. 돈이 안 도는데? 내가 제품을 몇 억을 팔았어. 근데 그 정상을 못 받아요. 나는 또 제품을 사와야 이걸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올 돈도 없어요. 정상금을 안 줘서. 이런 상황이 지금 글로벌 셀러들한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q10이 왜 막 11번가, 이 11번가 막 인수한다고 했을 때 본인들 이미지가 있으니까 11번가 인수도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기사들 막 막은 거예요. q10은 아직도 글로벌 셀러들 정상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현금이 없는 겁니다. q10이요. 이런 회사한테 좀 덩치가 컸던 한때 정말 잘 나갔었던 11번가가 인수가 된다? 그러면요 11번가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11번가는요 좀 덩치가 있고 돈이 많고 현금이 많은 회사한테 인수가 돼야죠. 11번가가요 비록 SK에겐 버림받았습니다. SK가 사실 버린 게 맞아요.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걸 넘겼잖아요. 야 니네가 알아서 팔아. 그래서 니네 돈 회수해가, 투자금 이런 거 이렇게 공을 던졌잖아요. SK에겐 비록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현금이 없고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이런 q10에게 인수 안 된 거는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SK에게 손절당한 11번가 그나마 다행인 이유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